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또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렸던 사인 그래프의 특징은 뭡니까? 사인 그래프가 세로로 그려졌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 줄 한 줄 일 처리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도스창 써봐서 알지만 도스창은 이 프롬프트가 밑으로 내려왔다 다시 위로 올라가는 기능이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출력을 할 때 한 줄 한 줄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인을 그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사인 그래프를 그렸을 때의 문제점은 뭡니까? 사인 그래프를 제대로 보려면은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 해가지고 쳐다봐야 제대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은 사인 그래프를 콘솔 창에서 그림을 그려주는데, 그 콘솔 창에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주느냐, 이렇게 가로로 그려주자 하는 겁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나아 보이죠. 사인 자체는 좀, 뭐 이제 도창에서 하기 때문에 좀 정확도가 떨어져서 이렇게 그리는 거지만은 어쨌거나 조금 어떻습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그래도 뭐 고개를 갸우뚱 안 해도 되니까 좀 낫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이걸 한번 그려보자 하는 겁니다. 요번에 이걸 그릴 때의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둬야 되나?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짤 때는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랬죠. 계획을 해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짤 것인가? 요거 계획을 해야 됩니다. 요거 사인 값은 순서대로 구해줘야 되고, 그러려면 한 줄 한 줄 출력을 하려면은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처리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 문자의 배열 2차원 배열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 대충 이쪽 칸으로 40, 이쪽 칸으로. 이거는 아마 오른쪽으로 이렇게 길게 하기 때문에 내가 40으로 하나고 좀 길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 60 정도로 할 겁니다. 요 길이는 4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 길이는 20. 칸은 이쪽으로는 60. 요게 이제 도스창이다 보니까 세로로는 좀 칸이 널찍널찍하고 가로로는 좀 촘촘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20, 이렇게 60의 사이즈로 2차원 배열을 만들어서 일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을 만드는 과정에는 출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열 안에다가 이런 X축, X축, Y축을 그려주고 배열에다가 명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함수값의 위치를 이렇게 뭡니까? 요거 배열로 따지면 배열의 인덱스가 00, 01, 02, 03 이렇게 나가죠, 그죠? 04, 0 그러니까 1, 2, 3, 4가 열 값이 바뀝니다. 그래서 열 값을 0, 1, 2, 3, 4 이렇게 쭉 바꿔줘 가면서 열 값을 바꿔줘 가면서 그거에 해당하는 함수 값을 아까처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변화를 해서 이 인덱스의 뭡니까? 좌표 값을 구해준다는 거죠. 인덱스 값을 갖다가 구해가지고 이렇게 그 별표를 갖다 찍은 다음에 일괄적으로 이 2차원 배열을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사인 함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업 시간을 너무 길게 잡아먹어가지고 나도 피곤하고 힘들고 해서 이번에는 제가 수를 써보겠습니다. 자, 무슨 수를 쓰느냐? 지난번에 했던 프로그램을 출발점으로 사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프로그램 있죠, 그죠? 지난번에 했던 프로그램에 상당한 변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 두 번째 프로그램 짤 때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짰던 프로그램으로 출발을 하되 내가 이거 잠시 스크린을 끄고 몇몇 필요 없는 줄들을 지우고 다시 사용해야 될 부분을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지우는 과정은 안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까랑 중복되는 부분,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남기고 내가 지우거나 하고 일단 커멘트로 다 묶어놨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논리적인 작업은 아까랑 비슷한 순서대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일단 메인 프로그램에서 드로우 사인 함수 호출하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드로우 사인 함수 만들어 줍니다. 자, X축과 Y축에 해당하는 그런 크기만큼 2차원 별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로로는 좀 칸이 넓으니까 20개만 했어요. 그죠? 세로로 20개. 자, 가로로는 조금 촘촘해야 되기 때문에 가로로 40개, 60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이런 변수들 아까랑 똑같이 사용되어야 되는 변수들입니다.
일단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이 뭐겠어요? 아까랑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아까는 1차원 별, 한 줄을 출력하기 위해서 1차원 별을 만들었었죠. 이번에는 2차원 별이 필요합니다. 자, 캐릭터 2차원 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캐릭터. 여기 2는 내가 좀 오버플로우가 일어나가지고서 뭐 대충 적은 건데 뭔가 조금 계산이 내가 잘못된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급하게 짜느라고. 자, 2차원 별 만드는 법입니다.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겁니다. C샵에서 2차원 별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죠. 그죠? 이건 C 스타일로 오토매틱 이렇게 배열의 내용이 이제 쭉 빽빽하게 돼 있는 경우 이렇게 만들고, 또 이제 꺽쇠가루 2개 쓰는 법도 전에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사용 용도는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 문법은 다릅니다. 이거는 컴마처럼 사용을 하고 요걸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변수 이름을 지을 때 라인 버퍼라고 이름을 줬었죠. 그죠? 한 줄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그 배열을 1차원 배열을 라인 버퍼라고 했는데, 이거는 스크린 전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2차원이기 때문에 스크린 버퍼다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스크린 버퍼의 내용을 빈 문자로 채우는 겁니다. 자, for i는 0에서부터 y가 y max 플러스 1보다 작은 동안 i 플러스 플러스 for j는 0에서부터 j가 x max 플러스 1보다 작은 동안 j 플러스 플러스 스크린 버퍼에 i, j에 빈칸을 넣어봅시다. 그 다음에 이 빈칸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출력도 한번 해봅시다. 출력하는 거 어차피 2차원 별 출력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이 프로그램에서는 2차원 별의 내용을 다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2차원 별을 출력하는 거로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거의 비슷하게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지워버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합시다. 여기 console.write 그냥 스크린 버퍼 2차원 별 그대로 출력만 하면 되는 겁니다. 스크린 버퍼 i, j를 출력해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줄 바꿈을 해야 되겠죠. console.writeLine 줄 바꿈합니다. 이 코드는 뭐 우리 평상시에 많이 하던 거죠. 초기화시키고 2차원 빙글빙글 돌면서 출력하는 겁니다. 한번 실행시켜 봅시다. 이거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도창 화면이 나오는데 아무 일도 없이 계속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가 여기 나올 거다는 겁니다. 이미 여기서 여기까지 뭘 한 겁니까? 빈칸으로 하나둘씩 쫙 출력을 한 거다는 거죠. 그죠? 제대로 출력되는가, 스크린 사이즈의 크기가 대충 얼마가 되느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빈칸을 채우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플러스를 한번 채워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전체 화면에 빽빽하게 플러스가 출력돼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요게 우리가 사용할 화면 영역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빈칸 채우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쉬워 보이는 부분의 작업이 뭘 것 같습니까? 김성호, 뭘 것 같아? 똑똑한데 여러분 좀 김성호를 좀 본받아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좀 잘하고 대답도 좀 잘 해봅시다. 성호야,
지난 학기에 하도 구박을 받으니까 수업 준비를 좀 철저히 하는 경향이 있구나. 잘하고 있다. 계속 열심히 해라. 자, 내가 지금 무슨 얘기까지 했지? 이거 하도 이제 제가 지금 이 수업 준비를 하면서 동영상 강의를 28개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지금 한 3박 4일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인 그래프를 그리려고 할 때 좀 쉽다고 생각하는 부분 일단 숫자 계산 말고 뭐가 좀 쉬워 보입니까? 예, 맞습니다. X축이랑 Y축을 한번 그려보는 게 쉬운 일일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X축이랑 Y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 Y축 그릴 때 아까 했던 일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했던 일이랑 거의 비슷한데 자 Y축부터 한번 그려봅시다. Y축부터. Y축 그리려면 여기 화면에 오른쪽에 이렇게 쭉 길게 이렇게 와야 되니까 2차원별의 인덱스로 봤을 때 I 값은 계속 증가를 하면서 컬럼 값은 0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인덱스를 0에서부터 ymax 플러스 1까지 ymax 플러스 1까지 작업을 하면서 i 플러스 플러스를 하면서 스크린 버퍼에 채우겠습니다. 스크린 버퍼 어디에다가요? i, 제로에다 채우겠다는 거죠. 첫 번째 컬럼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첫 번째 컬럼 길쭉한 거.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짝대기를 집어넣겠다 하는 겁니다. 뭐가 나오겠습니까? Y축이 나올 거다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실행시킵시다. Y축 쫙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X축 만들어 봅시다. 자, X축 만들어 봅시다. 쭉 돌면서 X축은 맨 첫 번째 컬럼은 이미 Y축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덱스 1부터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은 Xmax 플러스 1보다 작은 동안 이렇게 한다는 거죠. Xmax 플러스 1 하고 Y 플러스 플러스 자, 스크린 버퍼 어디에다가 이번에는 정 가운데에 해당하는 로우입니다. 행의 위치가 그래서 y max 나누기 2 플러스 1 반올 예매라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i 컬럼 값이 1, 2, 3, 4에서 바뀌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사인을 이렇게 넣어주자 하는 거죠. 마이너스 사인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X축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자, 실행 한번 시켜보죠. 자, 그러니까 X축, Y축 다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사인 값이 여기가 별표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서 여기다 별표 하나를 갖다 꼽아 놓겠습니다. 여기다 별표를 꼽아 놓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다가 스크린 버퍼 y max 나누기 2 플러스 1 제로에다가 일단 별표를 꽂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실행시키니까 이 자리에 별표가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여기까지는 참 쉽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아까 했던 방식이랑 비슷하게 계속 사인을 갖다 이렇게 쭉 레디안 값의 변화해서 쫙 구해야 됩니다. y 값을 쫙 구해야 되는데 그 y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인 값이다 보니까 어디서 어디까지요? 예, 맞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범위다 하는 거죠. 그죠? 그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범위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범위값.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면은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여기가 인덱스가 제로고 여기가 인덱스가 얼마입니까? 20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0에서 20까지의 값으로 바꾸기 위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아까랑 사인 값 구하는 과정은 똑같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자, 루프를 빙글빙글 xmax까지 돌면서 xmax 아까 얼마였죠? xmax 플러스 1 이퀄 사인은 xmax 플러스 1까지 돌면서 어떡합니까? 스텝을 계속 바꿔가면서 스텝 값을 넣어서 이제 y 값을 구하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y 프라임을 구합니다. y 프라임 쫙 구하면 리니어 트랜스포 뭡니까? 저거 축만큼 뭐만큼 y축의 크기만큼 폭만큼 늘린다 그랬죠. 값을 늘리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이동할 때 다행히 어떻습니까? 이 y 프라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아까 첫 번째 사인 그램 그릴 때랑 상황이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이런 상태에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려본다기보다도 이런 상태에서 스크린 버퍼에다가 별표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별표를 스크린 버퍼 y 프라임 컴마 i 여기 i 값 변하는 걸 보세요. i 값 변하는 게 여기에 0부터 하면 안 됩니다. 0에다가 나가 별표 적어놨기 때문에 1 이렇게 해주고 1부터 이 i 값 변하는 게 처음에 첫 번째 컬럼이죠. 그죠? 두 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 네 번째 컬럼.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 변화하면서 별표의 위치가 결정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별표를 적어줍니다. 자,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 앞에서 했던 프로그램에 비해서 조금 일찍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일찍 끝나는 거죠? 앞에서 했던 거 복사해서 썼으니까 그렇죠. 그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실습 내용을 내가 동영상 강의를 뜰 때 복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복사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가지고선 직접 코딩하는 그런 생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복사 좀 하지 말고 특히 이제 나 같은 경우는 키보드도 잘 못 치고 난 독수리 타법이기 때문에 키보드 치는데 뭐 오래 걸리고 그래서 문제가 되지만은 여러분들은 뭐 키보드도 빨리 치고 머리도 빠릿빠릿하니까 전체적인 프로그래밍 짜는 거에 윤곽을 머릿속으로 쫙 계획을 세운 다음에 내가 첫 시간에 했던 것처럼 차근차근히 복사하지 말고 매번 한 줄씩 치면서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기 바랍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놓쳐 얘기하는 거지만 프로그램 손으로 짜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프로그램 손으로 짜는 거 아닙니다. 머리로 짜는 겁니다. 그죠? 자,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거 돌리면 결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어이구야. 나왔죠?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자, 왜 안 나왔습니까? 이거는 사인 그래프가 아닙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사인 그래프입니다. 마이너스 사인 x 그래프예요. 원래 사인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그죠? 근데 x축으로 대칭이 되도록 그림이 나왔다는 거죠.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뭐가 부족하냐? 이런 점 때문에 부족합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x축, y축 방향을 정할 때 x축이 증가하는 방향 보통 어떻게 합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로 보통 이해를 하죠. 그죠? 프로그래밍 말고 일반 산수 시간에 얘기하는 겁니다. y축의 증가 방향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해를 합니까? 위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y값이 증가하는 거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주죠. 그죠? 그런데 우리 2차원 배열을 사용을 할 때, 2차원 배열을 할 때는 상황이 틀립니다. 2차원 배열을 할 때는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이렇게 존재를 하죠. 그죠? 컬럼이 증가하는 거는 x축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방향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로우 값이 증가하는 거는 양수로 증가하면서 이건 밑에 방향으로 증가를 해요. 밑에 방향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그냥 저렇게만 해주게 되면은 저렇게 해주게 된다는 게 무슨냐면은 폭만 늘리고 y 좌표값만 늘리게 되면은 이렇게 대칭 x축의 대칭이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x축으로 대칭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런 일을 합니다. 여기 함수 값에다가 폭을 늘리기 위해서 뭘 숫자를 곱해준 다음에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준다 하는 겁니다.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 값, y2 값 전체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앞자리에다가만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x축으로 대칭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뭐 고등학교 때 뭐 함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뭐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이제 모르는 사람은 대충 여기다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해준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여기다가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기 이렇게 쓰든지 그냥 여기다가 그냥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써줘도 돼요. 마이너스 써주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서 나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두 번째 사인 그래프 그리는 방법, 도수창에서 그리는 방법 해봤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이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드디어 이제 비주얼 프로그래밍 수업 들어갑니다. 폼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윈도우 화면상에서 이런 사인 그래프가 그려지는 그런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설명을 듣는 와중에 다음 프로그램을 듣는 와중에 당연히 여기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거의 그대로 사용된다 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미리 좀 이해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이 그림 그리면서 사용해서 사용했던 2차원 배열의 생김새나 스크린의 픽셀들이 2차원 배열로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 트랜스포메이션, 요 선형 탐색, 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다음번 윈도우 프로그래밍에서 그림 그릴 때도 똑같이 사용된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트랜스폼 작업이니까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원래 함수 값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폭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값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y축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요 앞자리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줌으로 해가지고 x축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일처리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